다시 또 코로나19 재확산의 조짐이 보여서 좀 걱정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 종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코로나 사태에서 어떻게 선도하거나 뭐 종교지만 뭐 지도를 할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분노는 할 수 있지만 이유 없는 혐오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때는 감사합니다 하고서 네. 이제 와서 속상하다라는 좀 말이 있고 방역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을 것 같은데 개인 방역 의식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그런 방역 시스템은 괜찮을까?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논란의 핵심입니다. 네. 왜냐면 이거를 공적으로 봐야 되냐 사적으로 봐야 되냐라는 온도기 있잖아요. 네. 수립이 안 됐다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는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나? 금주의 핫 이슈에 대해 비틀고 꼬집어보는 시간, 강원 기자회견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오늘은 취재 요정님 그리고 강대규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이제 여행에 대한 욕구가 다시 또 막 샘솟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못 가고 있으니까 좀 이런 스트레스 어떻게 풀고 계실까요? 저는 처가댁이 강원도 홍천 내면인데 네. 거기가 엄청난 그 산골입니다. 그 방 안에서는 휴대폰이 안 터질 정도로 산골이어서 거기를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어서 좀 그나마 스트레스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갓집 가는 게 스트레스 푸는 어. 건데 네, 저는 푸는데 장인 장모님께 여쭤봐야죠. 장인 장모님은 더 쌓이시는지 아닌지. 저는 못 가니까 옛날에 갔던 옛날 여행 사진을 꺼내 보면서 그때 이때 좋았지 이렇게 막 그렇게 보면서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것 계속 같아요. 올라오더라고요. 네, 과거 여행 사진을 몇 다시 년 전. 네, 몇 년 전 아. 여행 사진을. 네. 좀 어떻게 스트레스 푸세요? 전 뭐 애가 많다 보니까 어디 가지를 못해서 네. 그냥 주변에 공원에 나가서 그늘막 같은 거 쳐놓고 그냥 쉬다가 결국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딴 데도 가고 싶은데 뭐 네. 저희가 가려면 제일 많이 가는 곳들이 강릉 뭐 이제 바닷가 쪽인데 그쪽에서 또 무더기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집에서 집 근교에 잠깐 나갔다 오는 정도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제 마스크 벗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다시 또 코로나19 재확산의 조짐이 보여서 좀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 또 강릉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좀 어떤 상황인지 먼저 선배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외국인 근로자 집단으로 나왔죠. 지금. 네. 왜냐하면 이 강릉 같은 경우는 고랭지 채소밭들이 많은데 네. 거기가 본격적인 농번기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배추를 심고 파종하고 해야 될 텐데 거기에 투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들 거기서 이제 집단 발생이 됐고요. 지금 대부분 그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계의 사람들인데 거기도 이제 이 라마단이라는 이슬람교를 다 거의 대부분 믿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 라마단 기간에서 확산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뭐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크고 작은 공사 현장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쪽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수 있고 또 이 거기 관광지다 보니까 유흥업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유흥업소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의 지금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디 특정 뭐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감염 경로를 파악하거나 이런 것도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불법 체류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네. 대부분이 좀 꺼려하는 상황이 돼서 이제 불법 체류자일 거다는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 하지만 강릉시나 이제 법무부에서도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불법 체류자도 검사를 해주겠다라고 네. 하지만 본인들이 좀 무서워서 네. 이 검사를 좀 기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전파를 계속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좀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네, 뭐 이번 그럴까요? 사태가 종교 모임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 종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네. 종교 의식이나 모임이
모임을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어떻게 선도하거나 뭐 종교지만 뭐 지도를 할지, 그 공무원이 지도를 못하면 그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국내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몇 명 있거든요.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좀 연구를 해야 되고, 지금보다 앞으로 농번기에 강원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절 근로자들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농번기 맞아서 계절 근로자들이 점점 좀 많아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외국인 집단 감염이 많아지면 자칫 외국인 혐오가 나타나지 그렇죠.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실제로 강릉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꽤 있더라고요. 오, 네. 보면 이제 뭐 외국인이 버스를 타는데 이제 뭐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또 안타까운 게 우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강릉에서 열렸을 때 네. 이분들이 이제 그 통역 봉사라든지 봉사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 개최에 주된 일을 하신 분들인데, 그때는 감사합니다 하고서 네. 이제 와서 이제 막 코로나니 뭐니 한다 보니까 조금 좀 속상하다라는 좀 말이 있고, 모든 외국인이 뭐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것들 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좀 그런 거를 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근데 이분들이 지역 경제를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한 주축이 되고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가 없을 때 농가는 생존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 저희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3기 업종이라고 얘기하는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조차도 이제는 내국인들보다 외국인의 비중이 훨씬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분노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막연히 그냥 당신네들 때문이야, 이유 없는 혐오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이 한 번 더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김한근 강릉시장도 그래서 좀 나서서 이런 그렇죠. 혐오는 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그렇죠. 걸린 건 또 아니고, 그러니까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뭐 일터라던가 그 다 같이 사는 그 주거 환경 뭐 이런 것들도 좀 점검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이 밖에도 또 강원 도내 집단 감염 위험이 좀 있는 곳 어떤 곳일까요? 네, 지금 최근에는 이제 지난 주말에 철원에서 네. 이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철원의 한 육군 부대에서 네. 이 장병이 22명이 이 확진을 받은 건데, 일단은 최초가 지난 14일에 휴가를 다녀온 장병이 네. 이제 격리를 하던 중에 이제 확진을 받았고, 또 같은 날 이제 청원 휴가를 나간 그 병사가 이제 밖에서 일반 병원에서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받았더니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지금 청원휴가 나갔던 병사는 어떻게 보면 군부대 안에서 걸려서 나간 걸 수도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건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관련 부대에서는 부대원 전수 검사를 했는데, 네.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무더기로 이렇게 지금 확진이 나왔고요. 격리하는 곳에 이제 물품을 갖다 주고 하다가 또 확진이 됐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철원 지역으로 퍼질 것 같은데, 다행히도 아직까지 이 군부대 외에 일반 네. 주민들의 이 지금 확진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야 할 텐데요. 그 밖에도 지금 강원도청에서도 처음으로 공무원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죠. 지금 강원도청에서 좀 안타깝게도 이제 그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되는 재난안전실에서 하필 또, 네. 예, 지금 소속 공무원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1번이 첫 번째 걸린 사람이 자식이고 두 번째가 이제 공무원인 것 같은데, 네. 약간 그거는 좀 이제 풀어봐야 될 과제고, 일단 이 재난안전실 소속 공무원이 확진을 받으면서 도청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예, 지금 신관 4층 그 모든 직원 500명을 다. 예, 네. 이 검사를 받았는데, 이 춘천시가 최초에는 이제 역학조사 결과 이 접촉한 사람이 한 50명 정도로 파악이 됐는데, 강원도에서 안 돼, 다 해 이래갖고 500명이 가서 이제 그 보건소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고 그 하루 이틀 동안은 계속 이게 그랬던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과는 500명 중에 지금 다행히도 네.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요. 네, 한 명도 안 나왔지만 일단은 2주간 자가격리. 지금 이 재난안전실 직원들은 네.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외부를 나가나 뭐 다른 행동을 해서 걸린 게 아니라 가족 그렇죠. 간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잘못됐다기보다 그렇죠. 예. 이건 누구에게나 이제는 일어날 수 네. 있는 일이라는 것도 저희가 인지는 하긴 해야 될 것 그래서 같아요. 혐오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역시 빨리 그래도 정말 뭐 이게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기 네. 때문에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 뭐 방역, 또 그 청사도 다 소독이 이루어졌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은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되는 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집단 감염 위험이 속출하고 있어서 좀 불안해하는 분위기인데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그런 방역 시스템은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좀 항상 의문이 드는 게 네. 모든 건물 앞에 그 온도를 재는 온도기 있잖아요. 네. 뭐 얼굴로 재는 것도 네, 있고 네, 이마로 네, 재는 네. 것도 손목으로 재는 여기서 출입이 안 됐다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매일 현재도 700명씩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확진자들이 그 코로나 그 병 특성상 온도가 올라가면 건물에 못 들어가야 되는데 네. 강원도에서 발생되는 확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다 행사장 안까지 들어와서 해집고 다니고 간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 거거든요. 본인이 병을 갖고 있으면 이 온도계에서 측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이 온도계가 이게 지금 뭐 정부 공인을 어떻게 받은 업체인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예, 예. 지금 보면 이제 무증상자들이 많은 네. 겁니다. 열이 안 나고 네. 증상이 없이 네. 그냥 감기겠구나, 그냥 콧물 좀 나네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보면 이게 코로나에 감염된 거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열만으로 체크한다는 게 조금은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거를 이렇게 막 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자기 개인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지키는 것밖에 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방역 시스템은 훌륭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전 세계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K 방역이라고 얘기할 만큼 대한민국의 방역 정책이나 시스템은 뒤지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자체뿐만 아니라 뭐 정부, 지자체 또 민간 차원에서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도 마을 방역관을 임명을 했거든요. 지금 4월 달부터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이통장님들이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장 작은 단위에 있는 리더격의 네. 이분들이 지금 한 4,0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뭐 좀 이렇게 케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하러 데려가기도 하고 또 백신 접종하는 곳에 인력이 부족하면 자원봉사로 참여도 하고 접종 후에 이분들의 상태를 케어하면서 체크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다 할 만큼 큰 정부부터 단계 내려와서 아래까지 어떻게 보면 방역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개인 방역 의식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서 다 제재하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았을 때 피해보는 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 불특정 다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스스로가 내가 어느 기준치를 넘어가면 검사를 받으러 간다든가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든가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 이거조차도 시스템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구축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그쵸. 중요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 강원도청 공직자들하고 강원연구원 연구원들이 점심 식사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좀 방역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잖아요. 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지난달 23일 강원도청 직원들이랑 이 강원연구원 연구진들이 한 12명 정도가 이 한 식당에서 12명, 네. 예,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구의 신고로 들어간 건데 이 신고가 이제 춘천시 보건소 쪽으로 들어가서 이 보건소에서 사실 파악을 했더니 12명이 뭐 3개 테이블에 나눠 앉아서 4명씩 앉아서 먹었다라는 네. 사실을 확인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공적으로 봐야 되냐 사적으로 봐야 되냐라는 이게 핵심인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이제 퇴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퇴직한 참모들과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이거는 공적 모임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공적으로 봐야 될까, 사적으로 봐야 될까? 참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은 넣어두고 이거는 결국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이거는 공적 모임이다. 잣대를 딱 내렸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강원연구원과 강원도청 직원들이 이 회의를 끝내고 보고회를 끝내고 밥을 먹으러 간 게 공적이냐 사적이냐. 에 대한 논란이 엄청 많았어요. 왜 예산이 잡혀 있었고 계획서에도 식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네. 하지만 춘천시는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춘천시 보건소에서 지금 우리 12명에게 과태료 처분 통보를 지난달 30일에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 네.
이게 2주간의 이제 자기 의견 제출 기간이 있어서 그게 딱 끝났더라고요. 딱 물어봤더니 최근에 다 12명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여기 포인트가 있다면 이 기간 내에 내면 또 20% 감면해 줍니다. 거기 8만 원씩 내. 8만 원씩 12명이 모두 다 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강원도청과 이제 이 강원 연구원들이 강원도 1호 공직자로서 지금 이제 방역수칙 위반에 이제 해당이 된 건데 도에서도 야, 내자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공식 행사 아니면 뭐 회의, 워크숍 이런 거 이어지는 식사 자리는 공적 모임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인 걸 고려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흡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이 이걸 간과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좀 안타까운 게 12명이었다면 4명씩 나눠서 시간을 나눠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식당으로 갔으면 큰 문제가 안 됐지만 이게 한 식당에 한 방에 왔는데 문제는 이 해당 업소예요. 해당 업소는 억울한 거예요. 지금 이 업소는 150만 원의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되는데 지금 해당 보건소에서 해당 이제 업체에 보냈어요. 150만 원 내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업체에서는 또 이제 우리 억울하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이런 게 좀 있어서 좀 감안해 달라라고 해서 지금 춘천시 보건소에서는 해당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제가 봐도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 과태료 이후에 이 공직자들하고 강원연구원 연구원들 내부 징계위원회에 올라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긴 이제 어차피 그건 추후 얘기인 것 같고 일단은 최근에 이걸 냈기 때문에 이제 뭐 그 후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들은 4인 이하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옥죄어하고 얽매여 있거든요. 사적인 모임이 굉장히 많은데 동창회도 있고 뭐 각지 사회단체 모임이 있는데 못 모이고 있어요. 모이더라도 4명만 모이자. 어버이날도 그렇고. 예, 그렇게 모이고 있는데 분명히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공직자들 12명 중에서도 누가 이런 의견을 내긴 냈을 거예요. 뭐 야, 우리 뭐 안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양심 있는 공직자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12명이 우르르 식당에 갔다는 거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분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분도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12명 중에 지금 보면 이제 강원도에서 개발한 우리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사용하신 분이 전 다 사용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출입명부를 작성한 사람이 총 7명인데 5명은 작성을 하지 않고 지금 출입명부를 이제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사용한 사람은 5명밖에 없었습니다. 도청 공무원도 사용하지 않는 클린강원 패스포트.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렇게 쓰려고 쓰려고 막 도청 직원들한테 막 쑤셨더니 잘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급하게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거기 그 식당이 좀 이 한적한 곳에 있는 식당이라서 그렇게 사람도 많이 없었던 것 같고 해서 그냥 우르르 들어가서 빨리 먹고 훅 나오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5명이 안 했잖아요. 출명.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방역수칙 위반인데 그래서 제가 또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이게 결국은 똑같은 방역수칙이라서 한 건만 부과하겠다. 결국 알아봤더니 한 건만 부과했더라고요. 방역수칙 위반에는 출입명부 작성하지 않은 사람 거는 추가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했더니 일단은 이거를 다 또 따져봐야 된대요. 뽑아서 따져보고 해야 돼서 그만한 인력 시간도 안 되고 인력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서 이게 벌금이면 형사처벌받는 조항이기 때문에 벌금이면 그 경합범 규정이 있습니다. 혹은 뭐 개개인이 하던가 경합을 해가지고 벌금을 더 세게 하던가 규정이 있는데 과태료 규정은 약간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 출입한 것과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거는 두 가지 개별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개별 다 매기든지 한쪽에 매기는 거는 행정청의 재량에 있고요. 여기서 형평성을 매겨야 되는 건데 12명 중에 7분은 명부는 쓴 거 아니에요. 근데 명부를 쓴 사람과 명부를 안 쓴 사람이 똑같이 8만 원이다? 요건 약간 두 집단 사이의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범죄를 저질렀는데 다른 걸 또 하면 가중처벌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 과태료 조항은 범죄라기보다는 행정처벌이라고 해가지고 형사법적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원래는 경합범 가중을 하죠. 벌금이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요.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